안녕하세요. 한의사 박천생입니다. 다양한 약물이 손떨림 증상, 즉 수전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손떨림의 원인이 되는 약물을 중단할 경우 완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인 모를 손떨림 증상이 발생하면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한 자세한 문진도 필요합니다. 흔하게 처방받는 약물 중에서 손떨림 증상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약물은 위장관 운동 개선제인 레보설피라이드와 메토클로프라미드입니다. 특히 최근에 레보설피라이드 처방이 증가하면서 레보설피라이드의 부작용으로 손떨림 증상이 유발되는 환자들이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레보설피라이드는 위장관뿐만 아니라 중추신경계의 도파민 D2 수용체를 차단하는 강력한 벤즈아미드 유도체이기 때문에 도파민 수용체가 차단되면서 손떨림 증상과 파킨슨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65세 이상 높은 연령대의 여성에서 발생률이 높은 편입니다. 메토클로프라미드도 손떨림과 파킨슨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약물을 처방받았을 때는 손떨림 증상과 파킨슨증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신경이완제, 베타2 항진제, 리튬, 발프로인산, 알코올, 카페인, 사망계 항우울제, 니코틴, 칼슘 채널 차단제, 부정맥 치료제 등이 손떨림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망계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약 10%에서 떨림이 나타나며 신경이완제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손떨림 증상은 대부분 복약 후 1개월 이내에 나타나는데요. 복용을 중단해도 손떨림 증상이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몇 주, 길게는 수개월 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약물이나 다른 질환의 영향 등을 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떨림증이 나타날 때가 훨씬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먼저 본태성 떨림을 의심하게 됩니다. 본태성 떨림은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떨림증 하나로서 흔히 손떨림, 머리떨림, 목소리 떨림과 같은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본태성 떨림은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데요. 활동성 떨림이 양측성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자세성 떨림이 확연하게 드러나며 이러한 떨림이 5년 이상 오래전부터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본태성 떨림의 주요 증상은 자세성, 운동성 떨림이지만 최근 연구에서 자세 불안정, 안구 운동 이상과 같은 추가적인 운동 증상뿐만 아니라 인지저하,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와 같은 비운동 증상도 함께 나타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태성 떨림에 대한 인식이 단일 증후성 질환에서 복합적인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점차 변화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본태성 떨림이 있는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하여 파킨슨병이 나타날 가능성이 4배 더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원인이 없는 본태성 떨림이라고 해도 초기 치료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수전증과 같은 본태성 떨림을 치료할 때는 복합적인 증상 개선을 목표로 치료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손떨림 증상 개선을 위한 약물 투여보다는 다양한 증상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하나의 병리로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이 바로 그와 같다는 점에서 본태성 떨림의 치료에는 한약이나 침뜸 치료와 같은 한의학적인 치료가 앞으로 더욱더 부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